어떤 약속은 20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한 아버지는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죽은 아들의 마지막 말 때문에. 아버지, 20년 후 정류장에서 그리고 20년 후 약속한 그날. 저는 당신이 죽인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복수인가 화해인가.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밝혀진다. 버스 정류장의 약속, 20년의 기다림, 그리고 정의.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30분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버스 정류장 하나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 금이 간 플라스틱 지붕. 20년 된 이 정류장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박영수, 80살입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죽였습니다. 영수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멀리 도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7시가 되자 버스 정류장 앞 구멍가게 셔터가 올라갑니다. 주인 박 씨가 가게 문을 열며 영수를 봅니다. 오늘도 나오셨네. 저 영감님. 옆 과일 가게 김 씨가 고개를 내밉니다. 아들 잃고 정신 나간 지가 벌써 20년이야. 불쌍해서 매일 아침 저기 앉아서 죽은 아들 기다린다며? 예휴. 늙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동네 사람들은 영수를 정류장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불쌍한 사람. 미친 노인. 그렇게 수군거리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영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2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8시 3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박미선, 영수의 딸입니다. 55세, 잘 관리된 외모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입니다. 아버지, 또 여기 계시네요. 영수는 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오빠 돌아가신 지 20년이에요. 이제 그만. 너희 오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미선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칩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약속했으니까.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를 20년간 반복해왔습니다.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점심때 다시 올게요. 제발 집에 들어가세요. 차가 떠납니다. 영수는 다시 혼자입니다. 영수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기억이 스쳐갑니다. 같은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밤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영수가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류장으로 와주세요. 빨리.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위험해요. 제가 증거를. 전화가 끊깁니다. 영수는 택시를 몰고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 박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준호야. 영수는 아들을 안아 올립니다. 준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그래, 준호야. 아빠가 왔어. 괜찮아. 구급차 불렀어. 아버지가 저를 보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준호야. 아버지가 말렸으니까. 제 잘못이. 그리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의 품에서
35의 나이로 영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눈을 뜹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은 생생합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 아버지가 말렸으니까.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막았다는 걸까요? 아들은 왜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경찰은 음주 뺑소니 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 아들의 방을 뒤졌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진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배가 불러 있는 사진.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준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셨죠. 저는 이 일을 끝내고 아이 엄마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20년 후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류장에서 기다려주세요. 꼭 갑니다.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전화는 유언이었다는 것을. 20년 후 우리 정류장에서. 그래서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이 정류장에서. 해가 집니다.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영수는 벤치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정류장으로 걸어옵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25 정도로 보입니다. 영수의 심장이 뜁니다. 그 남자의 얼굴, 죽은 아들 준호와 똑같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남자가 영수 앞에 섭니다. 혹시 박영수 씨이십니까? 영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영수의 눈이 커집니다. 준호. 죽은 아들의 이름. 당신이 죽인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영수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저를 죽였습니다라는 글귀가 바람에 날립니다. 청년은 영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류장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청년 이준호는 박영수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당신이 죽인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영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무슨 소리를 모르시겠어요? 2004년 10월 15일. 당신 아들 박준호가 이 정류장에서 죽었죠. 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제 어머니가 20년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청년은 영수 앞에 오래된 사진을 던집니다. 임신한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수진.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그 여자. 영수는 사진을 봅니다. 기억납니다. 20년 전 아들이 사귀던 여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그때 그 여자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청년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낡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20년 전 준호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 왜 날 막으셨어요? 영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날 밤 아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당신이 증거 제출을 막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가방을 가져가셨어요. 그 안에 USB가 있었는데. 녹음이 끊깁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청년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줍니다. 흑백 CCTV 영상입니다. 2004년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 화면 속에서 영수가 준호의 회사 건물에서 나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회사에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오후 6시 30분 그 가방 안에는 회사 횡령 증거가 담긴 USB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거래 상대에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당신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빈손으로 거래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거래 상대가 아버지를 제거한 겁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회사에 간 것은 맞습니다. 준호가 위험하다고 해서 혹시 남긴 게 있나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가져왔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청년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밉니다. 법원 문서입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박준호의 친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준호는 박준호의 생물학적 아들로 확인됨. 그리고 이건 상속 판결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유산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전 준호가 남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희 저를 준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때 또 한 대의 차가 멈춥니다. 박미선이 급하게 내립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선은 청년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그 얼굴, 죽은 오빠 준호와 똑같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모, 오랜만이네요. 뭐, 저를 기억 못 하시겠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한 번 만났으니까요. 미선은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이 사람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이라고요? DNA 검사는요? 법원 판결은요? 청년은 서류를 미선에게도 내밉니다. 미선은 서류를 읽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안 돼. 오빠 유산은 내 거야. 청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박준호 씨는 20년 전 사망 당시 생명보험 5억, 퇴직금 3억, 부동산 자산 7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 15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박미선 씨가 상속받았죠. 미선은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직계 비속이니까요. 저는 제 몫을 돌려받을 겁니다. 안 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DNA 검사가 조작일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검사하시죠. 저는 할아버지와 직접 검사해도 됩니다. 손자니까요. 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딸은 재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준호를 애도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냅니다. 고소장입니다. 박영수 씨, 저는 당신을 고소하려 합니다. 무슨 죄목으로? 과실치사, 그리고 유산방해. 영수는 고소장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한 달 들이죠. 한 달? 20년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세요.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청년은 돌아섭니다. 걸어갑니다. 영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준호와 똑같은 걸음걸이입니다. 준호와 똑같은 어깨선입니다. 준호야. 하지만 청년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가 쥐어져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상속 판결문 고소장, 미선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의 말 듣지 마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영수는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너를 죽인 걸까? 나는 정말 몰랐어. 가방을 가져갔는지도 증거가 있었는지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막았다고.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를. 바람이 불어옵니다. 영수의 흰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20년간 기다렸던 손자. 하지만 그 손자는 복수를 원합니다.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영수는 결심합니다. 한 달, 그 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들을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면 정말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영수는 준호가 일했던 회사 앞에 서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대한기업은 이미 없습니다. 로비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 20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을 찾는데요. 20년 전이요? 그때 회사는 이미 망했어요. 직원들 다 흩어졌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수는 준호의 옛 동료 명단을 꺼냅니다. 20년 전 장례식 때 받았던 조의금 명단입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화. 누구시죠? 아, 박준호 시아버님? 죄송한데 저 기억이 잘. 뚝. 끊깁니다. 두 번째 전화. 20년 전 일이라.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수는 느낍니다. 그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1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김 부장입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영수는 작은 카페에서 김 부장을 만납니다. 김 부장은 65세, 수척한 체격에 불안한 눈빛을 가진 남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부장님, 준호가 죽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 부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는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준호가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요. 50억 규모의 횡령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준호는 내부 고발을 하려 했어요. 검찰에 증거를 넘기려고. 그래서 그날 오후 준호 컴퓨터가 해킹당했어요. 원격으로. 증거 파일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영수는 숨이 막힙니다. 아들은 죽기 전부터 이미 표적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계속 말합니다. 그날 밤, 저도 정류장 근처에 있었어요. 네, 준호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김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준호를 따라왔어요. 계속 미행하고 있었어요. 차 번호 기억하십니까?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번호를 적습니다. 서울 12가 3456. 저는 이 번호를 20년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영수는 김 부장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경찰서에 갑니다. 20년 전 차량 번호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당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서울 12가 3456. 있네요. 2004년 당시 이 차는 대한기업법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는요? 등록자는 박상무. 당시 대한기업 상무이사였네요. 영수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준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박상무 씨는 5년 전에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영수는 박상무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박상무의 아내가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준호의 아버지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압니다. 돌아가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제발. 당신 남편이 남긴 유서라도 보여주십시오. 아내는 주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가져옵니다. 여기 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영수는 유서를 펼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였다. 하지만 나도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 용서해다오. 영수는 유서를 다시 읽습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 누가 배우입니까? 남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말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영수는 도서관에 갑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습니다. 대한기업 횡령 사건. 기사 속에는 당시 임원진 명단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전무, 상무. 영수는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춥니다. 강철호 당시 재무팀 대리. 영수의 심장이 멈춥니다. 강철호, 자신의 사위, 딸 미선의 남편. 강철호가 그때 그 회사에. 영수는 더 많은 기사를 찾습니다. 강철호는 준호와 같은 재무팀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 이후 강철호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5년 만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깨닫습니다. 강철호가 배우라는 것을. 영수는 강철호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넓은 사무실. 철호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야? 철호는 서류를 봅니다. 20년 전 임원진 명단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었죠.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준호를 죽인 게 너지?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50억 횡령. 내가 했지. 그리고 준호가 그걸 알아냈어. 철호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장인어른, 증거가 있습니까? 박상무가 유서에 써놨어.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던가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관련되어 있다 해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횡령은 10년, 살인교사는 15년. 이미 끝났어요. 영수는 무너집니다. 진실을 알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청년 이준호가 들어옵니다. 청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요? 철호가 돌아봅니다. 청년을 처음 봅니다. 할아버지, 모든 대화 녹음했습니다. 강철호 씨,
당신 지금 횡령과 살인교사를 시인했어요. 서로 당황하며 뭐, 형사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민사는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만나죠. 강철호 씨. 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강철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밤 10시입니다. 그는 전화기를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철이에 그 청년을 20년 전처럼 전화를 끊습니다. 철호는 창밖을 봅니다. 20년 전 준호를 제거했듯이 이번에도 청년을 제거할 것입니다. 같은 밤 10시 30분 청년 준호가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입니다.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듭니다. 차가 속도를 높입니다. 쾅! 청년의 몸이 튕겨나갑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도주합니다.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같은 정류장, 같은 방식, 같은 범죄. 영수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 앞에서 멈춥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다발성 골절에 내부 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했지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수는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안 돼. 안 돼. 또다시 내 가족을.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은 그날처럼 또다시 손자를 잃게 생겼습니다. 영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봅니다. 수많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합니다. 영수는 유리에 손을 댑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20년 전 내 아버지도 지키지 못했고.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환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뭔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함정, 일부러.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수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함정? 일부러? 무슨 의미일까요? 미선이 병원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합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아버지. 영수는 딸을 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네. 철호가 내 오빠를 죽인 걸. 너 알고 있었지? 미선은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너 알고 있었어.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하고 5년 후에 알았어요. 남편이 술 취해서 실수로. 그래서 침묵했어? 내 오빠가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했는데. 애도 둘이나 낳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감옥 가고 우리 가족은 망하잖아요. 영수는 딸의 뺨을 때립니다. 처음 때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청년의 상태가 호전됩니다. 의사들도 놀랍니다. 죽을 것 같았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영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청년이 눈을 뜹니다. 할아버지, 준호야.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쉬어. 말하지 마. 아니에요. 들으셔야 해요. 청년은 숨을 고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청년은 천천히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5년 전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강철호가 배우라는 걸. 영수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실을 파헤치면 강철호가 초조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수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사람은 저를 제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청년은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가져옵니다.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됩니다. 강철호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청년을 치는 장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청년 이제는 살인 미수죄입니다. 공소시효 15년. 이제 막 시작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강철호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철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철호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호는 손을 듭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철호가 경찰차에 실립니다. 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20년 만의 정의입니다. 2달 후 법정입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합니다. 20년 전 뺑소니, 살인, 재벌 2세 며느리 남편이 범인.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철호가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김 부장의 증언, 박상무의 유서, 모든 것이 철호를 가리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철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20년 전 횡령도, 박준호 살인 교사도, 이번 살인 미수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봅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강철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0억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망치가 내려옵니다. 탕! 2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갑니다. 영수는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사위였던 남자, 딸의 남편이었던 남자, 하지만 아들을 죽인 살인자. 법정 밖 미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미안해. 눈물이 흐릅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입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미선 오빠가 죽었는데도 침묵했어. 돈과 체면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오빠 동생 자격도, 아버지 딸 자격도. 영수는 딸을 내려다봅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미선을 일으킵니다. 일어나거라. 미선은 고개를 듭니다. 너도 피해자야. 철호에게 속은.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했어. 그걸로 됐어. 미선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이처럼 웁니다. 한 달 후 청년 준호는 퇴원합니다. 목발을 짚고 있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수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이 걸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야. 청년은 미소 짓습니다. 영수도 미소 짓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그 정류장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모든 것이 끝난 곳. 영수와 청년이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버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20년을 여기서 기다리셨죠? 응. 내 아버지를 기다렸지.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 대신 제가 왔어요. 영수는 손자를 봅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입니다. 준호는 오지 않았지만 준호의 아들이 왔구나. 늦었지만 제가 왔어요. 아니야. 넌 약속대로 왔어. 정확히 20년 후에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찾고 있던 사람이 이미 옆에 있으니까요. 청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조각칼과 페인트입니다. 뭐 하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청년은 벤치 팔걸이에 글씨를 새깁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빠, 범인을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 올림. 영수는 그 글씨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영수도 칼을 빌려 그 옆에 글씨를 새깁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들은 정의를 지켜냈다.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벤치에 새겨진 글씨를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이어진 메시지입니다.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청년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편지입니다. 준호가 죽기 직전 쓴 편지. 청년은 편지를 펼쳐 소리내어 읽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정류장에서 기다려주세요. 20년 후 제 아들이 갑니다. 그 아이를 제 대신 사랑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청년은 봉투를 하늘로 날립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편지는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영수와 청년은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춥니다. 마치 준호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됩니다. 영수가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집에 가자, 준호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정류장을 떠납니다. 처음으로 영수는 정류장을 떠납니다. 20년간 지켰던 자리.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손자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류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는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아빠, 범인을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야, 내 아들은 정의를 지켜냈다. 자랑스럽다. 달빛이 글씨를 비춥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새로운 삶이. 다음 날 아침, 영수의 집 식탁.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집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할 일이 없네. 그럼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영수는 손자를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감동적인 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짧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